3부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특히 대서울권이 좀 얘기가 많고요, 당연히. 동남권에서는 아마 4부로 갈 것 같은데요. 드디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운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동남권 지역의 인구 배치에 큰 변화가 올 거거든요. 그 얘기는 좀 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쭉 보고 시간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을 보거나 하겠습니다. 예, 강남 위상의 미래입니다. 저는 강남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올여름에 지금 강남 쓰려고 책 쓰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걸 위해서 모처에서 강연한다고 작성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강남의 기존 부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했을 때 그 중간에 강남구가 있고 그 북쪽이었습니다. 청담이니 압구정이니 학동이니. 근데 요즘에 점점 수서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좀 관찰하는 거는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서초와 강남이 만나는 지점, 강남과 송파가 만나는 지점. 특히 강남과 송파가 만나는 지점에 탄생하고 있는 게 영동대로 지하 복합 공간인 거죠. 이건 단순하게 강남구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실 지역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일종의 마이스 단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GTX가 뭡니까? 이념을 돌이켜보면 GTX A의 이념은 코엑스와 킨텍스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근본 이념이에요. 지금 킨텍스 너무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겠다는 게 GTX A의 원래 이념이에요. 여러분 집 앞에 집값 올리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송파구, 강남구의 연계, 그리고 이 고향의 연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남구의 동쪽 끝인 겁니다. 기존의 전통 부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요즘 신세계가 고속터미널에 들어가서 일신해버렸죠. 최근에 백화점이 판도를 바꾼 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더현대하고 서초구의 신세계죠. 이 모델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한동안 강남구 집값이 비쌌는데 제일 압구정, 현대니, 은만이 요즘 부촌하면 뭐죠? 밈하면 반포자이잖아요. 그냥 밈이죠 거의 뭐. 어느 순간 말장난 될 정도로 엎어져 버린 겁니다.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근데 좀 제가 보기엔 서초구가 판도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강남구가 이 판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압구정, 현대라든지 요즘에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옵니다만 쉽지 않죠. 벌써 지금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죠. 설계안 가지고. 설계사무소 고발한다느니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 치고 올라온 게 강남구 남부 지역인 거죠. 그 대표는 수서인 거죠. 수서역은 SRT인 겁니다. 그 강남 고속터미널과 수서역 그리고 잠실역 각각 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인데, 잠실은 국지적입니다. 그 잠실 롯데타워 만들면서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결국 동서울까지 흡수하게 될 건데, 하지만 이건 경기권까지입니다. 대략. 여기에 반해서 가담터미널은 좋긴 한데, 전국구긴 한데 버스 위주예요. 근데 요즘 시민은 못합니까? 버스보단 철도죠. 수서의 승리인 거죠. 지금 SRT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 최근에 여수 들어갔습니다만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병원이 망해. SRT 타고 강남구 남부로 옵니다. 다 셔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요. 그런 판도로 봤을 때는 미래 강남구의 중심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통의 부촌인 강남구 북쪽의 언덕 지역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을 못했었던 남쪽 지역의 양재천 물넘치고 하던 지역, 그 너머에 강남구 취급 못 받는 수서 1원 이쪽인 거고, 하나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평야 지역인 거죠. 왜 강남구 북쪽이 개발됐었냐? 거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강북하고 연결되는 문화적 거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부자들은 산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가장 알맞은 데가 그 이념에 비슷한 데가 강남구 북쪽의 언덕 지역이었던 거죠. 국기원 언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영동 시형주택 말씀드렸어요. 영동 지역 개발할 때 처음에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주택을 지었는데 시형주택 단지라고. 다 보면은 강남 핵심 지역, 학동이 이런 데의 언덕 꼭대기입니다. 거긴 물난리가 안 나요. 다만 이제 맨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죠. 그런데 짓다가 물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둘러쳐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한 게 강남 서초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비판하는 게, 왜 한강뷰를 아파트가 독점하냐는 건데, 특히 서울에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하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제방 역할을 합니다. 100년 전부터 그랬어요. 경원은 철도가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인을 모르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강남구는 보면은 겉만 이렇게 껍질처럼 아파트가 있고 속은 빌라예요, 전부 다. 이게 강남구의 장점이긴 한데 용적률이 훅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의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참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 틈을 지금 타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게 강남에 대한 저의 관찰 상황입니다. 나름 새 구에 다 살아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믿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강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들으면서 불만인 게, 강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투자 관점으로만 보거나 증오하거나 또는 한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그래 봤을 때는 점점 중심은 넓어져 가고 있다.
이 흐름을 관찰하시라. 요즘에 이런저런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약간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 상황들을. 여기가 전통적 부촌이니까 여기다 뭐 해야 된다 식으로. 근데 흐름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 새로 작성한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 신도시 말씀드리면서 압구정 현대나 음마도 안 되고 있고 목동 노원도 이제 들어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사진이 킨텍스와 킨텍스 역세권입니다. 일산 신도시 높이에 비해서 뭐 2배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재건축할 때 문제일 겁니다. 이 용적률 가지고는 단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뭐 여기는 전통적인 연역지방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들어오시니까 정말 GTX 하나 믿고 들어오시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GTX가 만능이 아니고 물론 A의 운정부터 서울역까지는 효과가 좋겠습니다만 아마 킨텍스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거의 서서 오셔야 될 겁니다. 운정이 꽉 찰 거예요. 보시면은 또 하나 걱정거리는 뭐냐면 킨텍스 역세권하고 경의중앙선 너머의 도심적 재개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산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재개발이 늦춰질 거라는 얘기는 드리는 거고 플러스로 킨텍스 역세권의 문제도 있다는 건데 하나가 GTX를 아마 서서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하나는 지금 코엑스몰처럼 킨텍스몰을 만들려고 그래요. 킨텍스역부터 3호선 라인까지 지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코엑스몰에 2.5배를 만든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어떤 분의 공약인데 킨텍스 이런 지하 공간 목각 개발 용역 시작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거나 상가를 내시거나 수분양자가 되시거나 하길 바랍니다. 코엑스 2.5배예요. 수많은 지역이 제2의 코엑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뭐 불광 이런 데도 그래요. 근데 서울도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이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솔직히. 진지하게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지산 투자 열풍 때 들어가신 분들이 다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GTX-A 파주 운정역 예정지입니다. 텅 비어 있죠.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근데 이미 뭐 GTX 운정역 가지고 뭐 지주조합 모집 난리가 났습니다. 2, 3억대 아파트가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은 GTX-A 공사한다고 이렇게 쳐놓은 펜스 앞에 강남 20분 시대. 뭐 서울역까지 20분? 지금 근데 GTX 여기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20분 될까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되더라도 2028년 낙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30년 정도 돼야 드디어 삼성역이 개통할 거라서 그 이후일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3호선 연장이죠. 저는 안 되고로 봅니다. 역시나 골드라인도 그렇고 김포 3호선도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붐비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3호선 타는 사람들이 느낌이 그잖아요. 절반은 구파발에서 멈추고 절반은 대화가거든요. 저도 이제 대화까지 오는 사람으로서 좀 늘 불만이 있지만 평소에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수요가 적어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만 갔을 때 착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도 그래요. 평소에 가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서울자치도 5호선을 연장시키면은 김포 골드라인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김포시가 자체 재원으로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김포는. 그래서 저는 정말 김포시를 위한다면 5호선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연장을. 그리고 버스 간선을 더 충실히 하는 게 맞고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전용차로를 더 넓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버스는 싫어하고 그 버스 전용차로 하면은 자가용 운전하는데 불편하다고 그 싫어하고 지하철만 내리길 바라죠. 악순환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고 있으니까 이게 파주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GTX역 운정 2억대 아파트 3호선 연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운정 신도시 끄트머리에 있는 어디 지역 답사하다가 뭐 어느 건설업체가 재건축으로 유명한 건축업체인데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운정 GTX 조기 개통으로 가장 빠르게 프리미엄을 누리다. 커져가는 운정 GTX 프리미엄 라인 완성. 근데 여기는 정말 땅끝 운정에서 가장 먼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GTX-A 운정역 개통 예정돼 있고 3호선 연장 계획 이미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있고 저기 옆에는 경의중앙선 운영 야당역 돼 있고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위치를 해놨는데 제가 대충 계산으로 차로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이 업체하고 지주조합이 아마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소송도 많이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홍보판을 안 치우고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가시기 쉽지 않은 위치였긴 합니다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제가 몇몇 건설 업체에서 광고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보면은 역세권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역 무슨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다 보니까 제가 만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역 들어간 아파트는 역에서 가장 먼데 만들어지고 있다. 거의 이제 규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리면서 평택에 있는 어느 지역이었는데 이게 삼성전자 수혜권이긴 해요. 가까워요. 그런데 무슨 역이란 말을 못하겠다 내가 참아. 직원 나오셔가지고 그 말하시는 거를 막진 않겠다 했더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는 연락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양심을 지켜야죠. 이 정도가 이제 1기 신도시와 운정 GTX까지 얘기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올드하죠. 저는 물론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역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그거고 개발은 해야죠. 을지로 참 좋아하는 곳이고 힙지로 되기 전부터 답사했던 곳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바꿔만 생각하면 한국의 핵심부가 그 모양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더 빨리 개발됐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용산이나 강남에 뺏겨버린 게 있죠. 근데 지금이라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아마 이거와 비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뉴타운 개발하고 비교해보면 이명박 시장 때부터 주장되던 뉴타운이 결국은 몇 개는 성공했고
뭐 기름이니 왕십리처럼 또 노량진도 그렇죠. 신길도 그렇죠. 근데 나머지 지역은 해제됐잖아요. 그런 정도의 결말은 맞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으면 뭐 신속통합이니 신통기획이니 뭐 가로정비니 모아사업이니 여기저기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사방이 전쟁터입니다. 제 답사책 제목인 갈등도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제목이 갈등도시였는데 주민들 간에 난리가 아니에요. 하려면 정말 진지하게 처음부터 지주업인이 맡기지 말고 정부 더 들어가가지고 개입을 해서 주민들 갈등을 좀 무마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진지함이 아직은 좀 덜 느껴져요. 그냥 역시나 뭐 정치 행정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봅시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사업도 이런 얘기 좀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제 댓글창 같은데 뭐 여러분이 화나시는 거 알겠습니다만 저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인 겁니다. 뭐 둔촌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파트 시장에서. 그렇습니다만 둔촌은 강동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남 3구하고 강동구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사한다고 많이 가는데 강동구 쪽을 갈 때마다 뭐냐면 참 여기는 고립돼 있다. 서울 다른 데 가기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거기부터 해가지고 성남이니 광주니 또는 이제 남양주라든지 이쪽 요즘에 지하철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 국제적인 중심으로 기능할 거네 당연히. 워낙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서울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 뭐 반포니 음만 이런 식에까지 갈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고립됐어요. 그리고 너무 과다대표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헬리오시티 같은 개념이지만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였죠. 강동구. 그 차이는 꽤 클 겁니다. 사람들이 달리 강남 4구 할 때 강동구 대신에 판교나 용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서부 지역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뻘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이에요. 그러니까 연약 지반이 나랑 무슨 뭔 관계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장 수도권 전철 7호선 청라 연장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들어가는 그쪽이 지방 침하가 일어나는 바람에 27년 개통 예정이었던 게 29년까지 갔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흥 정왕동 이쪽도 꽤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거북섬 입구한 그쪽.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고향 같은 경우도 제가 지도 하나를 이 책에 실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물에 잠긴 데하고 안 잠긴 데를 표현한 지도예요. 그리고 노란 선이 경의선입니다. 보시면 경의선의 동쪽 구고양, 구일산 쪽은 물에 안 잠겼어요, 거의. 근데 서쪽에 지금 신도시권 한 데는 다 잠겼습니다. 이 구조는 제가 강남 얘기할 때도 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번 책은 답사책이긴 한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임장 개념으로 보실 때 뭘 보면 되냐 하면은 이런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진한 데가 물에 잠겼던 데예요. 안 잠긴 데고. 근데 이게 드러난 게 1990년에 일산 신도시 건설하다 말고 그때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신도시가 잠겼습니다. 일산 제방이 무너져서. 그때도 이 지도대로 잠겼어요. 그럼 이후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냐? 아니죠. 일산 지역 지하침하 많이 나죠. 마두역도 지하침하 있었고 요즘 YCD 주변으로 싱크홀 계속 나고 있고 그 열팔부 터져가지고 구두 닦기 할아버지 돌아가시기도 했고 심각합니다. 뭐 공사들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결국 내 재산 책임지는 건 아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계속 정보를 모으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이 책에 실린 지도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지도 한번 크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철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언덕이 있고 평지가 있을 때 그 사이를 달려요. 그게 100년 전 철도 놓을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철도 라인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고지대니까 물에 안 잠기는구나. 지반도 튼튼하구나. 이쪽은 평지인데 연약 지반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영등포도 그래요. 신길 쪽은 언덕이고 역 앞은 평지예요. 저습지고. 여기도 그렇죠. 지금 보면 백석이니 마두니 주엽이니 대환이 다 물 잠겼어요. 그때. 근데 9.13 산황이라든지 뭐 원흥이라든지 여기는 안 잠겼습니다. 이런 지도가 100년 전 지도가 오히려 민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시와호일 때도 연락지반 문제가 좀 있죠. 당연하게 받아왔던 데를 메꾼 거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왼쪽은 안산 서해선 원시역이고 오른쪽은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같이 쓰게 될 서화선 남양역입니다. 여기에 신안산선 차량기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완공돼야지 시흥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몇십 분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 제 앞에 보이는 요게 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교량입니다. 지난 2월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한참 교량 공사 중이고 이게 완공이 돼야지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 오른쪽에 보이는 게 테마파크 예정진 거고 신세계 쪽에서 하죠. 그 너머가 송산 그린시티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공사가 끝난 세솔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교통적으로 좀 고립돼 있죠. 대중교통으로는. 이쪽은 답사를 이제 겨울에 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와호 냄새 유명하죠. 이거 시와호가 실패하는 바람에 새만금 사업도 실패한 거잖아요.
이 물도 오염돼 버리고 냄새나서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테마파크 만들고 해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냄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철도 지금 보시면 사진이 교량 지나서 관측지를 관통해 가지고 철도 기지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이제 완전히 뭐 뻘 지형이라서 철도가 지나다니고 할 때 기반공사를 잘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답사 입장으로는. 집안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여러분에 가깝게 있는 얘기입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전체적인 토지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 쪽의 큰 얘기가 인천발 KTX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 남부 지역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기되고 있죠. 인천발 KTX. 최근에 그래서 인천발 KTX가 출발하다가 화성 어천역에서 갈라져가지고 경부 고속선을 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지점인 어천에 가봤습니다. 화성 어천역이라고 지금 수인 분당선의 조그만 역인데 지금 꽤 앞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3파전인데 하나는 읽어볼게요. KTX 철도 사업 공공주택지구 중복 승인 LH는 제주도 좋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천 반대위원회 하나는 건설 주최 측. 제가 찍으니까 와가지고 뭐 찍으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데는 이렇게 찍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근데 나오니까 당장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기 영상 찍어 올렸는데 제 개인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거 찍고 있는데 어쩌라고 하고 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찍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답사하시다가 뭘 하더라도 쫄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상금 증액 그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들 와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니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일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보상 문제로. 반대도 있고 보상 증액도 있고 공공수용도 싫고 뭐 이런 게 지금 인천발 KTX 주변 상황. 그리고 이제 교외선 하면은 고양부터 의정부까지 만들어진 철도죠. 이것도 오래 개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공사가 좀 지연될 거예요. 오래 개통 쉽지 않을 거고 되더라도 이게 편도 운행이거든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송추역 주변의 철도입니다. 딱 단선이에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왕복을 하는데 하나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 20회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편도 10회인 거죠. 1시간 한 대. 근데 마침 여기에 이번 달부터 3,800번이 개통했습니다. 고양부터 의정부 북부 정차까지. 이거는 거의 25분에 한 대 다녀요. 누가 이기겠느냐인 거죠. 너무 이런 개발 호재에 일일이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서의 작은 GTX 개발 호재 같은 건데 교외선이. 또 하나는 이제 위례신사선입니다. 그 말도 많고 살도 많은. 그러니까 기사가 있습니다. 전철 언제 뚫리나요? 제2 위례신사선 수두룩하다 하면서 그 업체 하나가 포기했잖아요. 이 시공을. 계속 늦춰질 것 같고 그래서 공사비 인상 지연으로 인상 갈등으로 GS건설 컨소시엄 사업 포기. 이게 지금 아파트만 문제가 아닌 거죠. PF 문제 같은 거는. 그리고 보면 이제 올림픽 패밀리타운에 찍은 건데 이 위례신사선 노선 가지고 또 싸워요. GTX C 가지고 음아파트가 계속 반대하잖아요. 집안치만 한다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파트 좁은 길보다 위신선은 넓은 송파대로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 들어가면은 패밀리타운도 지금 재건축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늦춰지고 철도공사도 늦춰지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위례신도시란 무엇인가? 저는 언론사의 영상을 봤어요. 남위례역에 있는 공실에 보면서 이게 전부 공실, 서울 맞아라고 타이틀을 달렸어요. 서브 타이틀. 근데 남위례역은 성남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위치를 보여드리는데 남위례역 원래 우남역이 될 뻔했던 곳이고 여기는 성남구역이 위례신도시예요. 근데 그 경제 채널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인지 하남인지 성남인지. 어떤 분이 옛날에 트위터, 지금 X죠.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참 감탄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연재 보관 중인데 위례신도시는 서울임. 아무튼 서울임.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최근 총선 때에도 그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하남, 성남 지역을 전부 서울에 편입시켜달라고 또 정치 공약 만들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위례신사선인 건데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막히고 트램도 막히고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위례신도시 지금은 좋은데 이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만든 신도시들이 교통보다 신도시 먼저 만드는 바람에 참 힘들어요. 좀 정책 좀 잘 만들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어디냐면은 삼각형입니다. 화성, 천안, 당진이 있고 중간에 평택, 아산이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2050년대까지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충남에서 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광고 찍었지만 광고는 이 책 주장을 하고 나니까 연락 온 거고 좀 원래부터 답사하면서 이런 데가 신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와일드 웨스트.
그 스타트는 화성 서부와 평택 서부를 답사하면서부터였어요. 이렇게 좋은 땅들이 있는데 여기가 철도, 경부선 철도 같은 게 동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동산이니 지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넓은 땅이 놀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아산만고 국가산업단지 만들어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면서 가능성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관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어떤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미분양 무덤 위의 신도시 평택에 가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평택 지제 역사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지난해 고덕 신도시가 있고 철도 넘어 지제 신도시가 있고 그 아래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 시내랑 연결이 돼요. 근데 미분양 많은데 왜 또 만드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얘기한 데가 화양이라는 데입니다.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때예요. 여기는 안중에 있는 건데 서평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려봤어요. 직선거리로 화양하고 지제하고 13.8km예요. 자전거로 51분 걸리고 도보로 3시간 반 걸리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미분양이 많다고 강남구에 아파트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수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앙에 있는 언론들이나 정치 행정가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모른다 이쪽 상황을. 그냥 평택 뭐 이렇게 화성 용인 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이라 가보면 이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남일의 서울인데 왜 이러냐 정도는 양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기가 막혔던 게 이 책에 실었는데 같은 시골인데 당신은 원룸까지 꽉 차고 반월공단은 텅. 안 사는 시골 취급하더라고요. 인구 70만 도시를 시골 취급하는데 이거 좀 너무하더라고요. 하기는 한국일보가 사대문을 떠나서 지금 남대문 갔잖아요. 반발이 그렇게 심했대요. 사대문 떠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온 용산에 사고를 새로 짓는다고 오히려 선구주자가 됐죠. 그 중앙에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시각이 딱 거기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바깥에서 변화 같은 게. 근데 정치 행정은 모르지만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권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게 제 답사 결과인 거죠. 그 결과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놓치고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최근 지산 열풍이었습니다. 결국 지산 센터인데 결국 아파트형 공장이죠. 근데 그 말 싫어가지고 공장 싫어가지고 지산 하는데 어떤 분이 평택 삼성전자 주변에 지산 취재한 게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산 114라는 지역의 대표분이신데 영통, 기흥, 평택, 동산까지 모두 삼성 마케팅을 했지만 평택시의 단지들은 입주율이 20, 30%다. 실제로 이 근처에 삼성 관계회사나 협력업체가 들어온 사례는 많지 않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속은 겁니다. 가보면 뭐 대중교통도 나쁠 뿐더러 도로도 나쁘고 자차로도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몇 년 전에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1가구 1주택 하면서 투자를 못하니까 양대 문제였죠. 지산 터졌고 생수 터졌죠. 새로운 숙박시설. 그거를 집이라고 홍보해버리는 바람에 등기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고는 지금 대량으로 난리 났죠. 몇십만 명이 이거 등기하게 해달라고. 사실 편법을 해달라는, 불법을 합법해달라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불법, 지금 전세 사기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좀 한 번이라도 어느 지역을 볼 때 그 대표 지역 한 군데 가보고는 다 안다 말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일부러라도 딴 데 가보라. 그 지역의 다른 중심들. 화성기 같은 경우는 동탄 말고 시청에 있는 남양읍, 그리고 제약단지들 많이 모여있는, 투자 많이 하시는 향남읍이 3대 중심인 거고, 평택 같은 경우는 송탄하고 요즘에 브레인시티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진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미래의 또 땅 하나고, 그리고 하나가 지제고 평택 시청에 있는 데고, 그리고 안중이에요. 요 중심 다 한번 가보시고 하면 그림이 잡히는 거고, 지금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서해선이 얘기되고 있는 건 서부 지역인 겁니다. 남양, 향남, 안중, 그리고 이게 아산에 있는 인주의 현대모터스밸리, 그리고 당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송서까지 가게 되는 서해선 라인인 거죠. 이쪽이 저는 미래 삼각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서해선에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당진 현대제철이라든지 한국의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의 대산단지, 여기다가 이어지는 교통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부동산도 들썩해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대서울권이. 이쪽 보다 보면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당진시 성문면이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으로 유명했던 데입니다. 이 주변이 다 염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뒤에 공장 하나가 보이죠. 이게 대한전선이라고 공장입니다. 당진시 신평면이라는 데인데, 시장이 있는데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뜬금없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당진의 풍경입니다. 뜬금없이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곡지구, 현대제철, 그리고 각종 공장에 일하는 분들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와일드 웨스트, 서부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대서울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강남 집값도 추월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거다. 다 싫고 강남 어디 오를 거냐만 말해달라는 거는 60년대 70년대 영동개발될 때 강남 필요 없고 강북이 어디 좋습니까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좀 눈을 돌려서 넓게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충남과 경기도가 함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이 만든 전기를 경기도가 쓰고 있는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아산만권 베이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가지 몇 가지 과제를 만들었는데 핵심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아산 인주의 현대모터스밸리. 그러다 보니까 역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요 아산만권 베이밸리, 요즘 베이밸리라 부르는데 아산만이 베이인 거죠. 이게 이제 이런저런 계획이 있고 저도 이제 도청 측에서 다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뭐 수소산업이니 뭐 수산업이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우산도 그렇고. 전 그거보다는 지금 땅이 하나 큰 게 생겨요. 여기 송환 종축장이라고 소나 돼지의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들어와도 바람에 따라 안 들어오도록 되게 넓은 땅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에 내려가면서 평택하고 천안 사이가 그 정말 좋은 땅이겠어요. 거기가 그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개발을 못 해가지고 거기가 생겨요. 공공용지가. 이게 핵심입니다. 평택과 천안이 연담화가 될 거예요. 이번에. 거기 바로 옆에는 아산 테크노밸리가 있고 한덩어리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화성과 평택의 서부 지역이 열리고 있고 제2서해안고속도로나 서해선 통해서 그리고 반도체는 점점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다 만나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만 당진 현대제철하고 서산 대산공단까지 이 지역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파트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실 거라서 두루두루 보실 때는 한 번 정도 당진 현대제철 한번 가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한국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게 왜 김섭 박사가 대서울권을 요즘에 충남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왜 요즘 유튜브 보면 맨날 저기 서울 안 다니고 서울 얘기만 난 잘하는데 이름을 못 들어본 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보시면 압니다. 이게 문헌학의 정신입니다. 백날 말려도 소용없어요. 실물을 봐야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공자가 그랬잖아요. 무징불신이라고. 백성은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남권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권이나 중부권은 큰 이벤트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남권에 이벤트 하나가 큰 게 생겼죠. 저 달빛 내륙철도는 빼겠습니다. 그거는 이 88 고속도로가 지금도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완성되면은 비싼 수준일 거예요. 정치적 의미가 큰 거지. 그게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뭐 광주와 대구 간에 뭐 끈끈한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동남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천 마산 복선 전철인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전부터 가야, 사상, 김해공항, 장유, 신월, 창원, 마산까지 이렇게 철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연말 개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일반 열차가 다녀요. 이걸 어떻게든지 지하철 개념으로 전철 개념으로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부산이나 경남이 돈 더 내야 되는데 안 내셨습니다. 저기 서울은 다 국비라 주고 왜 우리는 지방비 내라고 하는 게 불만이신데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돈 투자해가지고 깝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돈이 문제냐고. 여기는 결국은 아마 전철 다닐 것 같은데 그럼 또 공사 새로 해야 돼요. 일부 지역. 그럴 바에 처음부터 세금 좀 내시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문제가 요 사상 김해공항 사이가 이걸 바다였던 데를 낙동강 삼각주를 지금 지하로 뚫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바닷물 들어왔던 데죠. 몇 년째 이거 메꾼다고 공사가 안 돼서 하다가 드디어 공사가 됩니다. 이게 완공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지금 주목 관측 포인트예요. 이 별명이 내년 철도였습니다. 맨날 내년 개통이래요. 드디어 이제 개통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겁니다. 지금 부산 울산 간에 동해선 철도도 전철도 30분 간격이고 이 정도 간격인 거예요. 좀 아쉽죠. 하지만 이쪽이 저녁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길이 너무너무 막힙니다. 부산 신항 쪽에서 부산 가는 길이.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생기면은 숨통 트일 겁니다. 떡밥은 계속 던져집니다. 계속 이제 기사들 단독 보도로 전동차 투입 검토. 맨날 검토만 한대요. 검토 뭐 말로만 검토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제는 세금인 거죠. 아무튼 이게 만들어지면서 김해는 원래 중심이 북쪽이었습니다. 저 김수로 왕릉이과인데 근데 남쪽으로 완전히 옮겨올 거예요. 창원과 김해와 부산이 만나는 부산 신항 쪽 이쪽이 커질 거고 뭐 장유 지역은 워낙 유명한 신도시 지역인데 경상도에서 양산 물군과 함께 양대 축 같은 데죠.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창원입니다.
옛날 창원, 마산, 진해가 있다가 통합 창원이 된 건데 예전 창원 지역하고 예전 마산 지역의 편차가 더 커질 거예요.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6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마산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고 창원은 한적한 농촌이에요. 보시면 이게 판도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최근에 여기 군부대 하나 가셨는데 빠지면서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인 거죠. 이게 군부대 빠진 지역에 창원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스타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뜨는 게 아니라 뜰만 한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수원 서부 지역에 그랬고 하남이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뜨는 곳이구나라고. 점점 창원과 마산의 결이 벌어질 거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이번에 마산 롯데점 폐점인 거죠. 그 경쟁사였던 신세계 측도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정치권에서는 뭐 롯데에 벌금을 물리게 된다. 그 고용을 뭐 이게 흔들었으므로 하는데 민간 업체가 힘들어서 폐업시키면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정치권이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정치나 행정이 경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해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마산 롯데점 폐점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원과 마산 간의 우위가 점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부전 마산이 개통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창원 인구가 현재 100만 가지 넘은 상태인데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90만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통되고 나서 부산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창원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오다 말고 김해에 머물 것인가 또는 창원인가 부산을 빠져나갈 것인가 꽤 관전 포인트라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동해선 전철이 개통한 울산 부산 간에 부산이 요즘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울산 인구는 부산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울산이 한동안 고민이었거든요. 유출이 많이 돼가지고 요즘에 약간 잠잠해졌다고 합니다만 이쪽도 보면 태화강 부전간이 30분 간격이에요. 지금 10시 7분, 34분, 11시도 있죠. 이거 보고 수많은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창원, 김해 인구가 이동할 수도 있죠. 이 정도가 지금 동남권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한동안 속도전이다가 엑스포가 실패하면서 부산 북한 개발, 구도심 개발이 좌절됐고 가덕도 신공항 개발도 상당히 늦춰질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친구가 당장 최근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또 유찰,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제 느낌에는 부산시도 포함해서 국토건설부도 약간의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난공사가 될 거거든요. 세계 토목사상 예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포 같은 게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당장 그 엑스포 떨어진 직후에 나온 기사에서 뭐라 나오냐면 엑스포 유치 실패, 부산 대규모 사회 인프라 확충 어떻게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북한 개발, 신공항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신공항 조기 건설, 도시 인지도 향상 등의 성과를 얻어낸 만큼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인지도가 향상되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지속적인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점점 늦춰지고 있고 토지 보상 문제도 쉽지 않을 거고 저는 뭐 부산 분들께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순수하게 토건적 차원에서 난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덕도 아마 하긴 할 겁니다. 마치 인천과 김포처럼 가덕도와 김해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김해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김해 자체도 명지 신도시가 그렇듯이 꽤 연락지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부산의 맨하탄으로 만든다는 계획보다는 이렇게 그 정도 가는 게 아마 현실적인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총선이 끝난 뒤에 전국의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 책 보시면 되실 거고 아마 한 반년, 1년 뒤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청주가 주목됩니다. 지금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100만 도시가 창원인데 꺾일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후보가 등장한 게 청주죠. 지금 10년간 청주의 인구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청원군과 통합한 다음에 83만 갔고요. 현재 85만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85, 6만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청주는 서북부 지역에 반도체도 있고 오송에 생명화학도 있고 오창에 2차 전지도 있고 해가지고 꽤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충주 말고 저기 음성 진천같이 충북의 북부 지역이 수도권 내륙선 같은 철도를 통해서 경기도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경기도에 거주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사이에 비수도권에서 100만 원 찍을 수 있는 후보를 뽑자고 하면 청주일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만 지금 지난 거의 10년간 정체 상태라 85만에서 지켜봐야 된다 하나가 있고 청주분들이 자꾸 이제 모든 철도 계획을 얘기할 때 청주 도심 구간 지하철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 세종, 청주 광역철도
이게 충청권 관여철도랑 게 따로 있고 딴 건데 이게 지금 청주 지하, 도심 지하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약간 늦춰지고 있는 게 있고 게다가 또 청주 2호선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청주공항 신탄진 철도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하를 도심 관통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청주 도심 지하 관통을 주장하시면은 아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이건 이제 전남 서부 서권인 광주랑 이어진 얘기입니다. 대전 지하철 2호선도 늦춰지고 있는 중이고 트램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예요. 광주 지하철 2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호선은 있는데 워낙에 핵심 지역을 비껴나는 바람에 원성이 잦아있죠. 그래서 2호선은 개발 지역을 전부 다 둘러가는 방식으로 순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1구간이 남쪽, 2구간이 북쪽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강기정 시장이 발언한 게 2구간을 포기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지하철. 광주나 대전같이 150만 도시도 그래요. 청주같이 85만 도시가 두 개나 지하철을 뚫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 지금이라도 청주 충북 분들이 현실적으로 고가로 뚫든지 지금 오송역 이렇게 호남선 분기역으로 만든 다음에 사실 청주 사람들이 이용자 안 하거든요. 여전히 버스 이용하고 있지. 차라리 청주역을 더 키우고 여기 시내 교통 접근망을 키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도시 사람들이 자꾸 지하화에 목을 걸다 보니까 많은 국가 전체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뿐 아니라 본인 지역 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열망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 지하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4부에 걸친 지난 출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